면허가 없어요. 오, 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죄송한데. 이게 하늘도 보이고 좋네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모빌리티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현장입니다. 저랑 같이 둘러보시죠. 출발. 네. 네, 감사합니다. 푸드트럭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차들이 있는데 첫 번째 기업부터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담당자 분이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회사인지?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랩 임원택이라고 합니다. 에이스랩은 이제 한양대학교 에이스랩이라는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10년 넘도록 네. 자율주행에 대해서 기술 연구를 했었고, 네. 거기에 있던 핵심 멤버들이 작년에 에이스랩이라는 회사로 창업한 스타트업입니다. 라이다뿐만 아니라 카메라, 제어 기술, 인식 기술, 판단 기술들을 총 집합해서 만든 게 이제 이 차라고 보시면 되고, 차 받고 만든 지 이제 2개월 된 차고, 네. 어제 이제 서울시 시장님 태워서 실제로 여기다 주차를 자동으로 한 거고요. 핸들을 아무도 안 건들고 이렇게 막 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원이 상무님이시네요. 네, 높으신 분. 네. 팀원이에서 지금 기술 총괄을 하고 있는 김준성 상무입니다. CTO 막 이런 건가요? 네, CTO, CIO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팀원이 하면 이게 딱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제 버스 카드. 이 팀원이가 이 자율주행, 뭐 스마트 모빌리티 이야기를 해가지고 되게 좀 생소했어요. 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스라고 하면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보통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급자 중심의 어떤 교통 서비스가 아니라 수요자들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로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얘기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기차를 예매할 때는 기차 앱을, 고속버스를 예매할 때는 고속 앱을 이렇게 썼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팀원이 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앱 속에서 이제 서울 같은 따릉이도 쓸 수 있고, 네. 7월에는 아마 전국 최초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하나의 앱 속에서 조회하는 이런 형태들을, 올해 말쯤 되면은 이 안에서 택시까지도 되다 보니까 네. 본인의 여정이 서울에서 예를 들면 대전을 간다라고 한다면은 집에서 나서서 싱싱이를 타고 역까지 가셔서 뭐 고속터미널로 이동하신 다음에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에 도착하는 이러한 여정 전체를 한 번의 조회로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게 저희 팀원의 목적입니다. 이게 되면은 뭐 따릉이랑 뭐 택시 사이에도 뭐 환승이 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는 택시, 고속버스, 시외버스, 따릉이라든지 대중교통까지도 연결돼서 서로 간에 환승하고 또 거기에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시스템들이 더 될 것이고요. 이건 되게 친숙한 거네요. 네. 네. 저희 직원들이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가까이 가서 체온 체크와 함께 네.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체크해서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고도 그냥 소지만 하고 지나만 가더라도 결제가 되게끔 하는, 요금을 차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대. 제일 큰 부스네요. 면허가 없어요. 오. 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죄송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키라고 합니다. 와, 진짜 대박. 네, 디스플레이로 돼 있어요. 사이드 미러가. 여기 카메라로 대신돼 있고. 근데 이래가지고 더 좋은 점이 뭐지? 여기 카메라에 막 물 묻고 이러면은 또 안에서도 디스플레이가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앞쪽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 그 비가 뒤쪽으로 치잖아요. 네. 카메라가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비에 젖을 확률은 조금 현저히 확률이 낮다. 약간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오닉 5를 마치 하나의 보조 배터리의 개념으로 캠핑을 가셨거나 야외 활동을 하실 때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들을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 4인 가족 평균 전력 소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4일까지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뭐 드론 택시 같은 게 보이는데 뭐 실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2028년 상용화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그 드론 택시나 이런 것들 소리가 시끄럽다, 땅굴을 파는 게 낫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당연히 1번이 이제 세이프티고요. 소음을 줄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 규제가 좀 강해지니까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 이제 지금 프로펠러가 여러 개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올라갈 때는 헬기처럼
프로펠러로 위로 올라가지만 날 때는 프로펠러 앞으로 젖혀서 저 날개 양력을 이용해서 날게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배터리를 사용하더라도 훨씬 더 멀리 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걸 분산 추진이라고 하는데 풀업이 여러 개로 늘어나면서 이제 소음이 그만큼 줄어들고 혹시라도 한 개의 프로펠러가 고장 났을 때 나머지가 얘를 그 비행을 하게 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상용화가 되면 좀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교통 체증들을 좀 해결할 수 있고 땅에서 달리던 거가 좀 하늘로 확장되는 거 자체에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시스템즈도 에어택시, 이 나르는 택시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엄청 대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네요. 하나 시스템즈에 한번 와봤습니다. 저희의 그 한화의 버터플라이 기체는 수직 이착륙기로서 아까 옆에 가서 막 현대자동차 거 막 보고 왔는데 거기는 프로펠러가 되게 많더라고요. 차별화된 접근?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효율성입니다. 기체가 뜨고 이게 기술적으로 불안정성이 발생을 하는데 H54의 경우에는 이거를 추가 프로펠러로 잡아주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좀 언제부터 좀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현재 2025년 이후부터 상용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되게 비쌀 것 같아요. 상용화 약간 좀 관건인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얼마 정도예요?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예,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목표 가격. 네, 개인이 살 수 있는 가격을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여기는 미래 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는 주제관이라고 하는데요. 충전하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 네, 에어택시로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한 20분 컷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율주행의 편익이 연간 1.5조 원이래요. 생각보다 작은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한 90%가 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훨씬 더 많이 줄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국공항공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국의 14개 공항을 이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착륙장과 날아다닐 때 안전하게 이제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14개 어떤 공항만 좀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UAM이 상용화가 되면은 뭐 지역 단위마다 되게 여러 개씩 이착륙장이 생길 테니까 일이 많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직을 네, 보시는 모형은 UAM 허브 이착륙장 모형입니다. UAM이 상용화가 된다면 서울 하늘에 한 300대 정도의 기체가 날아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UAM이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UAM이 정비도 할 수 있고 충전도 할 수 있고 장기 주기도 할 수 있는 이런 대형 허브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대 규모로 일단 패드를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배터리가 엄청 소모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배터리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세계 기체 개발사들은 250km를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번의 이착륙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R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륙 시스템 이렇게 뭐 만들었어요. 보니까 이렇게 뭐 기체 있는 데다가 갖다 대면 이륙을 해요. 그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좀 언제 정도 이런 것들을 좀 일상에서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계획을 하고 있으세요? 25년부터 처음에 최초 상용화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네. 4년 남았습니다. 네. 30년부터는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고 35년에는 정말 완전 상용화가 돼서 모든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시청하시는 고3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 끝나고 1학년 한 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이제 하늘에 드론이 날아가 있을 거다. 뭔가 물류 로봇이 있네요. 물류 로봇. 아마존, 쿠팡, 이마트 이런 데 가면은 이게 신기해 보이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본 것들은 약간 미래 상용화가 될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의외로 이렇게 막 상용화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네, 이게 배달 로봇이라고 합니다. 배달 로봇. 귀엽네요. 네. 네이버 랩스네. 약간 뭐 모빌리티의 미래라기보다 약간 인간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VR 뚜껑을 뒤집어 쓴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뭐 VR 체험관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버스, 공항 버스 느낌이 나네요. 여기가 뭐 운전자석 이런 거 같은데 조이스틱 같은 거를 갖다 놨고 롯데정보통신에서도 이렇게 모빌리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게 재미난 부분인 것 같고. 안녕하세요. 채널 팬인데 네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자율주행 화물 배송차인데 요즘에 중고 거래 많이 하잖아요. 네. 당근 마켓 같은 거. 거기서 사람들이 만나서 연락해서 만나서 서로 물건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차는 나중에 이제 앱으로 제가 이 차를 저 있는 데까지 불러서 이게 락커예요, 양쪽에. 무인 아, 락커. 그래서 내가 어떤 뭐 중고물품이나 귀중한 거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 이렇게 락카에다가 물건 넣고 딱 문 닫으면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거래가 되는, 나중에 당근카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근카. 오늘 이렇게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구경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냥 뭐 자율주행 업체, 뭐 레이더, 라이더, 뭐 센서 업체, 뭐 이런 데들 되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날아다니는 택시 이런 거에 조금 더 많이 포커스가 돼 있어가지고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5년 뒤, 10년 뒤에 모빌리티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대기업들과 스타트업의 움직임을 보면서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게 되게 재밌고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더 큰 모빌리티 세상과 만나세요.